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형님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우 잘 보냈어. 아주 좋아.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랜만에 가족분들 만나서 반가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아이고 싹신이야 이 명절 후에 알아놓으신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 명절 지나면 참 한의원이 한참 바빠지죠. 바빠져서 네. 좋아지는 건 좋은데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은 전부치고 집안일 한다고 손목 어깨 이런 데 아픈 데 많고 남자분들은 장거리 운전한다고 또 허리 아픈 경우가 많고 또 이거 있잖아요, 어깨. 과식에서 또 소화 안 된다는 사람, 살찐다 사람, 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고 올라오는 참 명절 뒤에 스토리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픈 건 치료하면 되는데요. 이게 명절 뒤끝에 특히 우리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마음이 아픈 건 티도 안 나고 참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가닥에서는 쓰리고 질환인 암, 통증 이런 여러 다 달았지만은 정작 이 주제는 제가 보기엔 좀 처음 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 아주 그 시적절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명절 전으로 지금부터 한 3월 봄이 오기 전까지가 계절성 우울증이 가장 위험한 계절적으로도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수 같아요. 네. 자, 우리가 명절 끝나면 그 우울한 거 며칠 쉬면 낫는 거 아닌가요? 주로 남성들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우울증이냐, 그냥 우울감이냐 이건 조금 좀 분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내일 아침에 가서 회사 나가서 할 일이 많은데 오늘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싫다. 이런 거는 그냥 일시적인 우울감이죠. 근데 막상 가서 일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울증은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보통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특히 명절이 문제예요. 같이 모이면 좋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이제 갈등도 생기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소하다가 이렇다고 화도 내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 과도한 노동, 또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우울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추석 이후에 이런 우울증보다는 구정 이후의 우울증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추석보다는 더 많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 영향 플러스 계절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같이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이 구정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이 계절이 1년 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요. 왜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왜냐하면 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2월, 1월, 2월 말 구정까지 오면 겨울이 거의 끝났다고 마음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도 2월 말 3월 초중순까지는 춥죠. 꽃샘추위다, 황사다, 그 다음에 나무나 숲의 모습은 한겨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4월 초 이렇게 그 잎이 나고 꽃이 피는 3월 말 4월 초가 돼야 우리가 봄이 왔다는 느낌이 들지. 2월 말 3월 말까지 이 한 달 정도가 정말 애매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사람이 가장 이제 봄이 다가오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는 가장 지칠 타이밍이다. 그래서 구정 이후가 훨씬 우울증이 오기가 쉬운 계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맞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증상들을 방치하게 되면은요, 계절성 정동 장애 SAT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으로 발전하기가 쉬워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거나 또 잠만 자고 싶고 피곤하고 또 식욕이 폭발하거나 또는 반대로 뚝 떨어지는 증상들이 만약에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일단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이제 계절이 아주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장년층 젊을 때는 좀 이렇게 팥팥하고 모든 것이 좀 활발하고 긍정적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들은 우울증을 병으로 인정을 잘 안 하세요. 예를 보면 환자를 보다 보면은 현대인들이 우울증 앓는 분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래 보면은 심각한 우울증 증상이 있는데 아 내가 배가 불러서 그렇다.
내지는 뭐 나이가 드니까 정신력이 약해서 내지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 빠져서 그렇다. 이렇게 핀잔을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로 이런 말들이 우울증 환자한테 비수를 확 꽂는 말이잖아요, 이게요. 맞습니다. 예. 그 우울증은요, 그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아니죠. 예, 의지의 문제는 우울감이죠. 감이죠. 우울감은 의지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이미 우울증이 되잖아요. 이건 이미 뇌의 문제로 바뀌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여기 균형이 깨진 거기 때문에 일종의 물리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유하자면 다리가 부러진 사람한테 정신력으로 뛰어라, 이거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딱 좋은 비유네요, 아주.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제일 큰 병 중에 하나가 감기예요, 감기. 감기가 잘못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 뭐 죽음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감기, 마음으로 걸린 감기이기 때문에 병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시는데 사실은 마음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육체적인 뭐 관리는 어느 정도 어떤 되돌릴 수 있는데 마음의 감기는 극단적으로 근래에는 이제 살까지 하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하기 때문에 마음의 암이라고까지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의 암이라고 하니까 그냥 뭔가 좀 여기 확 와닿는데요. 근데 이게 우울증 자체도 문제지만 결국 이런 우울증들이 다른 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계속 준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한의학이 이때가 꼭 맞는데 심신은 하나잖아요. 네. 이걸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 즉 기의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은 전신에 술환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지만은 마음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있게 되면은 뭐 근래에는 이제 밝혀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자체가 만성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혈관을 수축해 줍니다. 그 다음에 혈당을 확 올려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심장학회지 논문을 보면은 우울증 환자는 일반인보다 당연히 심장병의 발생 위험이 약 1.6배나 높고 뇌졸중 또 뇌에도 정량을 좁아지니까 위험이 1.4배 높다고 나오기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혈압 오르고 뒷목 잡고 심장이 마비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은 관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이요, 암 발병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 우리 몸에서 그 암세포를 잡는 세포가 있잖아요. 네. NK세포. 이것이 우울감이 지속되면은요, 이 NK세포의 활성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와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요. 그 영국에서 한 연구인데, 심한 우울증을 겪은 사람은 암 사망률이 최대 50%까지 증가한다는 50%요? 있어요. 우와.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지면 면역이라는 성벽도 같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의원에서도 이제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 소화나 대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내축이라고 해서 이 닭이 문제나 달걀이 문제 이런 문제일 수 있는데 뇌와 장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나 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증 발생률이 매우 높아지기도 하지만은 우울증이 만성화되면 거꾸로 또 장에 영향을 미쳐서 소화나 대변 관계도 안 좋아지는 뭐 이런 양측의 그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도 뇌하고 장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뭐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울증 환자 한 60% 이상이 원인 모를 통증, 두통, 근육통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이게 이제 뇌에서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통증을 억제한 이 세로토닌 자체로 우울증 때문에 부족해지니까 작은 자극에도 이게 엄청난 통증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들 온몸이 쑤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꾀병이 아니고 진짜 아픈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향을 많이 주고 이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을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한의학적 관점을 한번 좀 드려볼까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시키고 저도 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관리, 마음, 기의 관리가 99%예요.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도 필요한데 마음 일단 여유를 가져야 돼요. 화내는 습관도 줄이고 침묵해지고 조금 어떤 그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게 명상이 좋더라고요. 명상을 아침 저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호흡법, 자기 자신과의 자주 만나는 시간을 좀 자주 가지고 뭐 복식, 왁기는 호흡이 빠를수록 불리해요. 그러니까 한 템포 성질이 나더라도 안 되는 습관, 그 다음에 침묵하는 습관 내지는 조금 2, 3일 뭔가를 표현하는 걸 좋고요. 두 번째는 육체를 이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풀어주고 좀 안 좋을 때는 낮에도 좀 풀어요. 제가 한 2, 30분.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안 좋을 때는 뭐 한 1, 2시간도 풀지만 보통 한 2, 30분 정도 풀면서 심신의 이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아까 박 원장이 이야기했듯이 비위와 장을 풀어줘야 돼요. 낮에 먹을 음식이라든가 근래에 어떤 소화가 안 되고 변이 안 좋고 내지는 조금 이런 거 하면은 비위와 장을 풀어줄 수 있도록 음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식한다든가 간식 단식하면서 음식 관리하고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햇볕. 햇볕을 반드시 셔야 됩니다. 하루에 저는 30분을 이야기하는데 1시간 쌤은 암이 안 오고 2시간 쌤 치매가 안 온다는 결과가 있듯이 햇볕을 하루에 최소한 10분 이상 점심 이후에는 반드시 산책하면서 명상도 하고 건수영활 하면서 꼭 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이 우울증이잖아요. 감이 아닌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좀 걱정되는 게 항상 혼자 안에 갇혀서 이런 분들이 제일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꼭 제일 가까운 친구든 누구든 꼭 한 명, 두 명한테 대화를 꼭 해라. 친한 사람을 꼭 만나라. 적극적으로. 저는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는 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서 풀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신 하나, 둘, 벽 보고 이 운동 말고요. 저는 다양한 운동을 꼭 해보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 왜? 하다 보면 좀 재미를 살짝 느끼는 운동이 너무 틀려요. 제가 기억나는 한 환자는 정말 우울감에 시달리는 환자인데 이 환자가 여러 개 하다가 어디서 반전이 일어났냐면 권투를 배우면서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권투가 이게 샌드백에 그렇지. 스트레스 가상의 그 누군가를 이제 해놓고 환자의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자기한테 많은 그 상처를 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평소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서 그걸 극복하더니 이 환자분이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아마추어 복싱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케이스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 잘 내놓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운동도 찾고 그리고도 잘 안 되면 전문가들 상담하시는 분들 저희가 같은 우리 한의사들 또 선생님들 많잖아요. 신경적인 선생님들 이런 분들 좀 적극적인 저는 도움을 좀 요청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어렵죠.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면은 좋은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그분을 좀 이끌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후에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이 나와서 움직였을 때 이제 반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변에 우울증 겪는 분이 계신다면은 주변인들이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울증과 우리 건강에 대한 그런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원장님께서 진행 한번 해주시죠. 네, 우울증하고 공황장애하고는 좀 비슷하죠. 비슷한데 그 우울증은 사실은 뭐 결국 죽고 싶은 병이에요. 공황장애는 죽기가 두려운 병이죠. 근데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요, 결국은 본인에 대한 분노를 하게 되고 그 분노 표현으로 해서 를 하게 됩니다.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주변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손길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방치하시면 안 되겠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아까 그 형님 솔루션 중에 나온 건데 제가 이 호흡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망가진 이런 체계들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이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많이 하시면 좋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그래도 한번 환자 치료할 때 어떻게 천천히 마시려면 얼마나 천천히 마시고 근데 이거 얼마나 이제 내쉬고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가 흔히 프라나 호흡이라고도 하고 토나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최대한 코로 최대한 들이마시고 나서 천천히 할 수 있는 한 천천히 그리고 이제 입으로 쭉 내쉬는데요. 들이마시는 숨보다는 내쉬는 숨을 길게 하셔야 돼요. 이걸 장출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코로 들이마신 다음에 길게 입으로 쭉 내쉬는데 입으로 내쉴 때 중요한 게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우울감과 병덩어리와 근심덩어리가 입을 통해서 토해낸다고 상상을 하시면서 이런 깊은 호흡을 많이 하시면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보았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잔합시다.